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 아니, 문재인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표를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하는 거야. 그 돈을 국민 보고 메꿔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더민당 여기저기에서 증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듯하게 들리면서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 논리가 시작부터 틀렸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돈을 뿌렸어. 그리고 자리가 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메꾸려고 증세를 한다는 거거든. 또는 앞으로 돈을 더 뿌릴 거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는 거거든. 세금이란 건 본질적으로 약탈이야. 어느 나라의 세금이든 그게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반드시. 재산은 국민의 것이거든.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재산은 국민 전체의 것이 아니야. 재산은 국민 개개인의 것이야.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거지 사회가 있고 그 구성원이 개인인 것이 아니야. 순서가 틀렸어. 정부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가진 재산을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재산이 아니야. 국민 전체가 가진 재산을 정부가 빼앗아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에 쓰겠다. 그 아이디어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야. 쟤들이 세금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얼마나 그 인식이 근본부터 틀렸는지를 되게 쉽게 알 수 있어. 개인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인권도 없어. 그냥 하나의 뭉뚱그린 덩어리에서 돈을 빨아내는 것처럼 무슨 오렌지에서 과즙을 짜내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쟤네들은 이 세금이라는 것을. 윤후덕이 뭐라 그랬냐면 윤후덕이 국회의 기재위원장이야. 얘가 뭐라 그랬냐면 받을 것은 받고 내는 것은 더 내는 증세에 대한 정직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증세에 대한 정직한 토론? 아니 그런 거 없어. 덜 내는 것이 정직한 거고 더 내는 것이 부정직한 거야. 세금이란 재산권의 침해니까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는데 그 위기 극복 재원을 국민을 약탈해서 하냐? 조세 부담률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하다. 조세 부담률이 왜 낮은지 알아?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부정직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조세가 굉장히 몰려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안 내. 그렇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이 떨어지는 거야. 용해인도 똑같은 얘기를 해. 용해인은 알다시피 당 이름이 그냥 기본소득당이야.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증세 논의는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은 낮아 실제로. 근데 조세 집중도는 엄청나게 높아. 굉장히 적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비율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면 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부가 편중돼서 그렇다 그래. 근데 웃긴 것이 뭐냐면 조세가 집중되면 부가 편중돼서 그렇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 조세가 집중되지 않으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부자가 세부담이 적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 현실이 어떻든 결론은 정해져 있어. 얘들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야. 재정 건전성과 복지 지출 확대를 생각했을 때 증세가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이 참 웃긴 것이 대령통이랑 국회가 짝짝꿍하면 재정 건전성은 얼마든지 한없이 나쁘게 만들 수 있어. 한없이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한없이 좋게 만들지는 못해. 한없이 나쁘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왜 국민들한테 채워 넣으라고 하냐? 더민당의 이상민이라는 애는 사회연대특별세라는 걸 낸대. 무슨 좋은 단어는 다 모았어. 사회연대특별세. 왜 좀 더 모아서 더 길게 하지? 사회연대, 청년, 상생, 소상공인, 무슨 구제, 도움, 특별, 평등, 특별 벌써 했구나. 이 사회연대특별세라는 게 뭐냐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특별한 세금을 더 물려서 한 해에 한 3에서 5조 원을 더 땡기겠다는 거야. 앞으로 단 3년 동안만. 그러니까 말은 증세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증세가 아니야. 각출이야. 각출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돈을 쓸 건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 많은 니들이 내라. 내 점심값 네가 내라.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런 꼴인 거야 지금. 완전히 무슨 일진이나 조폭 같은 짓인 거지. 세금이 장난이냐? 앞으로 3년간 돈 필요하니까 3년간 걷겠다. 얘는 이걸 자랑이라고 떠들더라고. 한시적인 세금일 뿐이다. 이게 자랑이니? 우리 공항 지을 건데 부유층은 공항 건설세를 내라. 우리 태양열 할 건데
부유층은 태양 열쇠를 내라. 신의 맘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래 세대에게 국채로 부담을 주지 말고 당당히 증세로 뒷받침하자. 증세는 당당한 게 아니야. 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얘들이 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당당한 증세 같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단어를 입에서 쏟아낼 수 있는 거야. 당당한 증세. 뭐가 당당한데? 누구한테 당당한데? 미래 세대에게? 지금 우리한테도 당당한가? 영업을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취약 계층과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걸 왜 다른 국민의 돈으로 하는데? 왜 지 맘대로 그걸 하는데? 이게 뭔데? 뭐 자선이냐? 강제 자선이냐? 부자는 자선하세요. 이러고 돈을 뺏어서 지들이 나눠주겠다는 거야? 지들이 홍길동이야? 나라가 홍길동이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진짜 깝깝해. 명색이 나라의 리더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법을 만드는 자리에 가 있는 인간이야. 그런데 그 법을 무슨 장난질로 만들고 있어. 우리 돈 필요하니까 이렇게 각출하면 되겠네. 보편적 증세를 하면 조세 저항이 심해져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대상을 큰 부자들, 슈퍼리치들로 한정하고,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야, 지금. 증세하면 표 떨어지니까 일부한테서만 빼앗아 오자. 내가 늘 이야기하는 논리가 이거잖아. 얘네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 1%한테 뺏어서 99%한테 나눠주면 99%는 좋아하고 1%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괜찮다. 왜? 표는 똑같이 머리당 한 장 가지고 있거든. 역시 더민당 소속 이원욱이라는 인간은 심지어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왔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재. 그래서 자영업자 손실기금을 마련하재. 이게 되게 웃긴 거 아니냐?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아? 누가 가장 힘들어할까? 자영업자들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두드려 맞게 되거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손실기금을 마련하재. 자영업자를 돕는. 아니 거의 뭐 진짜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힘들어? 야 일단 돈 내놔 봐봐. 돈 받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써. 이런 거랑 뭐가 달라? 그지? 야 너 어렵다며 돈 좀 줘봐.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런 식인 거잖아 지금. 심지어 부가세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지 알아? 부가세는 모든 물건을 살 때 다 내는 거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내고, 그러니까 얘는 부가세, 이 소비세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돈을 적게 쓰고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부가세를 올리면 부유한 사람이 돈을 더 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부터 소비가 줄어드니? 사치제부터 소비가 줄어드는 거야. 필수제의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부가가치세가 오르면 실질적으로 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어? 엔겔 지수가 높은 사람들, 필수제 위주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가장 큰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게 돼 있어. 여유 있는 분들이 좀 더 내서 기금을 마련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재명도 역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셨어. 이 사람의 인식은 예전에 그 독일에는 뭐 유명한 기업이 없다, 대기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랑 되게 맞닿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만드는,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재명이 요즘 한참 주장하는 것이 기본소득이잖아.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시적인 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고 있잖아. 일부러 자기가 그걸 강조하는 거야. 이 키워드를. 그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선별복지를 공격하고 보편복지를 찬양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인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 언론이 왜 보편복지를 하지 말자고 하고 선별복지를 하자고 하느냐.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는데?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는데?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자기 이익을 지키는 행위는 잘못된 게 아니야. 모든 시장 구성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해.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해. 국가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이익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무슨 정의감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아니, 자기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야. 남의 이익을 약탈하고 남의 이익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 남의 돈으로, 남이 가진 것으로 자기 덕을 쌓으려고 하는 거, 그게 불의야.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놓는 것도 보면 확실히 이재명계 같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세를 신설하고 5%나 되는 기본소득세를 신설하고 공시지가의 1% 국토보유세를 물리고 그리고 부자증세를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합쳐서 1년에 212조 원의 세금을 더 걷겠대. 작년에 우리가 얼마 걷었는지 알아? 재작년에 우리가 얼마 걷었냐면 293조 걷었어. 작년에는 한 8조 줄었어. 280 몇 조를 걷었어. 국세를. 그런데 그걸 212조 원을 늘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더블을 시키겠다는 거지. 나라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정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냥. 이낙연도 이 증세 타령에 한 발자국 얹었는데 이낙연은 그 특유의 뜨뜨미지근한 말투로 말장난을 하더라고. 이낙연은 뭐라 그러냐면 증세 이야기는 놀라운 상상이다.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조세 특혜를 줄여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 조세 특혜라는 게 되게 웃긴 거야. 그러면서 이낙연이 이 얘기도 하거든. 지금은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역전적 특혜 상황이라고. 근데 역전적 특혜, 부유층이 더 이익을 보는 역전적 특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이거야. 명목세금이 1억 원 찍힌 사람이 2천만 원을 감면받았어. 그리고 명목세금이 100만 원 찍힌 사람이 10만 원을 감면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20%나 깎아줬는데 저 사람은 10%만 깎아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특혜야? 고마워해야 돼? 이런 이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라에다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야? 아니야.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 만큼 깎이는 것도 다른 거야.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5분위, 1분위 다 세율이 달라. 그리고 내는 세금도 달라. 그러니까 깎이는 것도 다른 거야. 이쪽에 10% 깎아주고 이쪽에 12% 깎아줬으니까 저쪽이 더 혜택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하지 않고 조세 특혜를 줄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장난이야. 조세 특혜를 줄이는 게 감면액을 줄이는 게 그게 바로 증세라고. 명목세율보다 실질세율이 낮은데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가까워지면 그게 증세야. 얘네들이 세금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의견, 공통적으로 보이는 전제가 뭐냐면 첫째로 얘들은 세금이 잘못된 거, 세금이 나쁜 것이라는 걸 몰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세금으로 걷어내는 돈이 남의 재산권이라는 인식,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 그냥 무한히 짜내면 된다고 생각해.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세금이라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얘네들한텐 전혀 없어. 그냥 계속 더 많이 걷어가지고 계속 더 많이 걷어서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90%, 100% 거둘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 가장 정의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둘째로 얘네들은 자기가 국민보다, 국민 전체보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보다 국민의 돈을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더 가치 있게 더 잘 쓸 수 있다고. 내 돈을 내가 쓰는 것, 내 돈을 남이 쓰는 것, 남의 돈을 남이 쓰는 것, 누구의 돈인지도 모르는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것. 어느 쪽에 가장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까?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 내 돈 내가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내 돈 남이 쓰면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어. 남의 돈을 남이 쓰면 효율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데 얘네들은 이 세금이라는 것이 남의 돈을 남이 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를 못해. 세금이 뭐냐? 내가 백성에게 베푸는 덕이라고 생각해. 세금은 내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푸는 돈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권리야. 자기 덕이야. 그런데 이게 모자라잖아? 그러면 덕을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더 걷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걷어서 쓰는 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셋째로 얘네들은 세금을 뿌리기만 해도 경제가 돌아간다고 착각해. GDP의 구성요소 기억나지? C, I, G, NX. 최종 소비자의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정부가 쓰는 돈, 그리고 수출액, 순수출액. 이 중에서 G만 있어도 GDP가 돌아가는데 정부가 쓰는 돈만 있어도 GDP는 구성이 되는데 C와 I가 왜 필요하냐? 소비자가 왜 필요하고 기업이 왜 필요하냐? 얘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G만 크면 GDP가 커지는데 C와 I가 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멍청하고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야. 왜냐? 정부는
정부는 생산의 주체가 아니야. 정부의 돈은 다 어디에서 오냐? 국민들한테 가죠. 국민에서 오는 거야. I에서 오고 C에서 오는 거야. G가 늘어나면 반드시 C와 I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냐? C와 I에 쓰일 돈을 가져와서 G가 쓰는 거거든. 그리고 G가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NX 순수출도 줄어. 왜 줄겠어? I가 줄었잖아. 기업이 설비 투자를 안 했잖아. 기업이 투자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순수출마저도 줄어드는 거야. 이 간단한 공식을 얘네는 전혀 이해를 못해. 왠지 알아? 무한한 줄 아니까. 자기들한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국민이, 기업이 뭔가를 빼서 내고 있다는 거, 뭔가를 빼서 다른 곳에 쓸 돈을 빼서 자기들한테 내고 있다는 걸 얘네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인세를 확 깎았잖아. 미국이 원래 명목 법인세가 최대 35%였는데 그걸 21%로 깎아버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한 감소였지. 근데 그렇게 깎았더니 막 정부 세수가 날아가고 국가가 망하고 재정 다 날아가고 그랬나? 쟤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법인세를 내리면 국가가 망한다고 생각하잖아. 무슨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인들이 돈을 다 가져가서 국민이 다 거지가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었어. 법인세를 컷했더니 경제가 활황이 되는 거야. 기관별로 계산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법인세 감면이 GDP 성장을 적게는 0.8%에서 많게는 1년에 1.7%까지 견인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리고 얘네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과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재정이 나빠졌나? 2019년에 코로나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54조 원이었어. 그 전해에 11조 원이었는데 1년 만에 5배로 늘었어.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지. 그런데 본 예산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편성됐거든. 그치. 그게 적자액이 70조 원이 넘었어. 그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120조 원으로 늘어난 거야. 1년에 적자가 120조 원이 났는데 코로나 전에 이미 70몇 조 원이 적자였다고. 적자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2022년에는 123조 원 적자 예정이고 2023년에는 128조 원 적자 예정이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정 적자, 재정 악화가 마치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안 좋았어.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되었을 뿐이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 아니, 문재인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표를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하는 거야. 그 돈을 국민 보고 메꿔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쟤네가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하면서도 국채 가지고는 안 된다, 증세해야 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아? 왜 국채 가지고 안 된다고 강조하는지 알아? 국민을 협박하는 거야. 곳간이 비었으니까 니들이 채워 넣어라. 니들이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빚을 너희 후대에게 뒤집어 씌우겠다. 그러니까 네 자식 생각해서 네가 채워 넣어라 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거라고 지금. 그게 지금 더민당이 이야기하는 증세론의 본질이야. 결코 무슨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도웁시다가 아니야.